차갑게 대할수록 더 매달리는 심리. 분명히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걸 안다. 연락도 뜸하고 만나도 차갑고 내 마음을 받아줄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이상하게 더 생각난다. 차갑게 굴수록 더 잘 보이고 싶어지고 무시당할수록 더 인정받고 싶어진다.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된다. 왜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별 감흥이 없으면서 차갑게 대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매달리게 되는 걸까?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려면 감정이 아니라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 사람의 뇌는 얻기 어려운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이건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흔한 것이고 어렵게 얻어야 하는 건 희귀한 것이다. 희귀한 것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게 진화적으로 유리했기 때문에 이 본능이 인간의 뇌에 깊이 새겨져 있다. 연애에서도 똑같이 작동한다. 쉽게 마음을 주는 사람보다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이 더 가치 있어 보이는 것이다. 그게 의도된 게 아니어도 뇌는 그렇게 반응한다. 여기에 도파민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도파민은 보상을 받을 때보다 보상을 기대할 때 더 많이 분비된다. 확실한 보상보다 불확실한 보상이 도파민을 훨씬 더 강하게 자극한다. 항상 잘해주는 사람은 예측 가능하다. 언제나 거기 있고, 언제나 따뜻하고, 언제나 반응한다. 예측 가능한 보상에는 뇌가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 그런데 차갑게 대하는 사람은 예측 불가능하다. 언제 웃어줄지, 언제 연락이 올지, 언제 내 마음을 받아줄지 모른다. 그 불확실성이 도파민을 끊임없이 자극한다. 그래서 더 생각나고, 더 신경 쓰이고, 더 매달리게 되는 것이다. 한 여자의 이야기다. 그녀는 소개팅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 첫 만남에서 남자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다. 대화를 주도하지도 않았고, 특별히 잘 보이려는 노력도 없었고, 헤어질 때 연락하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 남자가 계속 생각났다.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맴돌았다. 며칠 뒤 남자에게서 연락이 왔다. 짧고 건조한 메시지였다. 그런데 그 메시지 하나에 그녀의 하루가 달라졌다. 그 이후로도 남자는 비슷했다. 연락이 규칙적이지 않았고, 감정 표현이 거의 없었고, 다음 만남을 적극적으로 잡으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남자가 가장 많이 생각났다. 잘해주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유독 그 남자에게만 신경이 쓰였다. 그녀는 나중에 이게 왜 그랬는지를 이해하고 나서 그 감정이 끌림이 아니라 집착이었다는 걸 알았다. 차갑게 대하는 사람한테 매달리는 또 다른 이유는 인정 욕구와 연결되어 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한다. 특히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 확인받으려는 욕구가 있다. 그런데 차갑게 대하는 사람은 그 인정을 쉽게 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인정을 받기 위해 더 노력하게 된다. 더 잘 보이려 하고, 더 맞춰주려 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자신을 바꾸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노력 끝에 차가운 사람이 잠깐 따뜻하게 대해주면 그 순간의 만족감이 굉장히 크다. 이미 많은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에 그 보상이 더 값지게 느껴지는 것이다. 이게 반복되면서 점점 더 깊이 빠져든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매몰 비용 오류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이미 많은 시간과 감정을 쏟았기 때문에 포기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다. 처음에는 별 감정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한테 쏟은 에너지가 쌓인다. 연락을 기다린 시간, 잘 보이려고 했던 노력, 상처받으면서도 버틴 시간, 이것들이 쌓이면서 이 사람을 포기하면 그 모든 게 낭비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더 매달리게 된다. 이미 많이 쏟았으니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반복된다. 그 생각이 관계를 붙잡게 만드는 것이다. 한 남자의 이야기다. 그는 오래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다. 처음에 고백했을 때 거절당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곁에 있었다.
그 여자는 그에게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태도를 유지했다. 특별히 신경 쓰는 것 같지도 않았고, 완전히 무관심한 것 같지도 않았다. 그가 잘 챙겨주면 가끔 고마워했고, 그 고마움이 그를 버티게 만들었다. 그는 그 여자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된다고 믿었다. 자신이 더 잘하면, 더 오래 기다리면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고 믿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다. 돌아보면 그 관계에서 그는 항상 주는 사람이었고, 그 여자는 항상 받는 사람이었다. 그가 쏟은 시간과 감정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더 오래 붙잡고 있었지만 결국 얻은 건 긴 기다림과 깊은 상처뿐이었다. 그 관계가 끝나고 나서 그는 말했다. 진작 포기했어야 했는데 이미 많이 쏟았다는 이유로 더 오래 버텼다고. 차갑게 대하는 것이 왜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지에 대해 또 다른 심리 구조가 있다. 바로 희소성의 원리다. 구하기 어려운 것이 더 가치 있어 보이는 심리는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한다. 쉽게 마음을 주는 사람은 언제든 곁에 있을 것 같고, 언제든 내 마음을 받아줄 것 같다. 그러니 지금 당장 그 사람한테 잘 보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생긴다. 반대로 차갑고 거리를 두는 사람은 지금 잘 보이지 않으면 이 사람을 잃을 것 같은 긴장감을 만든다. 그 긴장감이 그 사람을 더 소중하게 느끼게 한다. 실제로 그 사람이 소중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잃을 수 있다는 긴장감이 그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이 심리를 알면서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의도적으로 차갑게 굴어서 상대를 매달리게 만드는 것이다. 처음에는 관심을 듬뿍 주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차갑게 변한다. 그 갑작스러운 변화가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처음에 따뜻함이 기준이 됐기 때문에 그 따뜻함을 되찾으려는 노력이 시작된다. 그 노력이 상대를 더 깊이 끌어당기는 것이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관계에서 의도적으로 이 패턴을 만든다. 그리고 상대방은 그 패턴에 빠져들면서도 왜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매달리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또 다른 여자의 이야기다. 그녀는 한 남자를 만나면서 처음에 굉장히 좋았다. 매일 연락이 왔고, 그녀를 특별하게 대해줬고,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했다. 그런데 2달쯤 지나면서 달라졌다. 연락이 줄었고, 만남도 뜸해졌고, 이전처럼 따뜻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뭔가 잘못한 건지 계속 생각했다. 더 잘 보이려고 노력했고, 그 사람이 좋아할 것 같은 것들을 맞춰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럴수록 그 남자의 태도는 더 차가워졌다. 나중에야 그녀는 알았다. 그 남자가 의도적으로 이 패턴을 만들었다는 것을. 처음에 과하게 잘해줘서 기준을 높이고 그 기준을 빼앗아서 상대가 매달리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걸 깨닫고 나서 그녀는 그 관계를 끝냈다. 그런데 이상하게 관계를 끝낸 뒤에도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내가 그 패턴에 이미 중독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차갑게 대하는 사람한테 매달리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 뿌리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 패턴은 대부분 어릴 때 형성된 애착 방식과 연결되어 있다. 어릴 때 사랑을 받을 때와 못 받을 때가 불규칙했던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상대의 감정을 끊임없이 살피고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애쓰는 것이 익숙해진다. 그 긴장 상태가 사랑의 방식으로 학습된 것이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보다 나를 긴장하게 만드는 사람한테 더 강하게 반응한다. 그 긴장 상태가 익숙하기 때문이다. 이걸 불안 애착이라고 한다. 불안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가 자신을 떠날까봐 늘 불안해한다. 그 불안을 달래기 위해 더 매달리고 더 잘 보이려 하고 더 많이 맞춰주려 한다. 그런데 차갑게 대하는 사람은 이 불안을 정확하게 건드린다. 혹시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닌가 하는 불안, 이 불안이 그 사람한테 더 매달리게 만드는 것이다. 불안 애착을 가진 사람일수록 차갑게 대하는 사람한테 더 강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차갑게 대하는 것과 매달리는 것 사이의 관계는 관계의 힘의 균형과도 연결된다. 관계에서 덜 신경 쓰는 쪽이 더 많은 힘을 가진다. 더 신경 쓰는 쪽이 그 힘의 균형을 맞추려고 더 노력하게 된다. 차갑게 대하는 사람은 의도했든 안 했든 그 관계에서 우위를 점한다. 상대가 더 많이 신경 쓰게 만들고, 더 많이 노력하게 만들고, 더 많이 맞춰주게 만든다. 그리고 그 구조가 반복되면서 매달리는 사람은 점점 더 깊이 빠져든다. 이 구조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왜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이 관계에서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차갑게 대하는 사람이 가끔 따뜻하게 대할 때의 효과는 굉장히 크다. 이걸 간헐적 강화라고 한다. 항상 따뜻한 사람보다 가끔 따뜻한 사람한테 더 강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도박에서 매번 이기는 게임보다 가끔 이기는 게임이 더 중독성이 강한 것과 같은 원리다. 차가운 사람이 잠깐 따뜻하게 대해주면 그 순간이 너무 특별하게 느껴진다. 이미 많은 시간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 따뜻함의 가치가 훨씬 크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차가운 시간을 견딘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역시 이 사람이 맞다는 확신이 강해진다. 이 확신이 관계를 더 붙잡게 만든다. 또 다른 남자의 이야기다. 그는 사귀는 여자가 감정 기복이 심했다. 기분 좋은 날에는 세상 누구보다 따뜻했고, 기분 나쁜 날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차가웠다. 그는 그 여자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늘 긴장해 있었다. 오늘 기분이 어떤지를 먼저 파악하고, 기분 나쁜 날에는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애를 썼다.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은 점점 사라졌다. 자기 감정이나 필요보다 그 여자의 감정이 늘 먼저였다. 그런데 여자가 기분 좋은 날 보여주는 따뜻함이 너무 좋았다. 그 따뜻함을 기대하면서 힘든 날들을 견뎠다. 결국 그 관계는 그를 완전히 소진시키고 끝났다. 헤어지고 나서 그는 오래도록 힘들었다. 그 이유를 나중에서야 알았다. 간헐적으로 받았던 따뜻함에 이미 중독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패턴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이 감정이 끌림인지 집착인지를 구별하는 것이다. 진짜 끌림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느낌이 든다. 그런데 집착은 다르다. 그 사람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그 사람의 반응 하나에 기분이 오르내리고 만나고 나서 기운이 빠진다. 이 감각이 반복된다면 그건 집착에 가깝다. 그 다음은 이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소진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내가 쏟는 에너지와 내가 받는 에너지가 균형이 맞는지를 보는 것이다. 항상 내가 더 많이 신경 쓰고, 항상 내가 더 많이 맞추고, 항상 내가 더 많이 기다린다면 그 관계는 나를 소진시키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그 사람한테 강하게 끌려도 나를 소진시키는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는 없다. 차갑게 대하는 사람한테 매달리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 감정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그건 내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고 내 의지와 판단력의 문제가 아니다. 다만 그 반응이 어디서 오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불확실성에 반응하는 뇌의 구조인지, 어릴 때 형성된 애착 방식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만든 패턴인지를 보는 것이다. 그 이해가 생기면 조금씩 달라진다. 매달리는 감정이 사라지지는 않아도 그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차갑게 대할수록 더 매달리는 심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본능적인 반응이다. 그게 작동하는 구조를 알고 나면 내가 왜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그 이해가 선택을 바꾼다. 나를 차갑게 대하는 사람 대신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한테 에너지를 쏟는 선택을 하게 된다. 처음에는 그게 설레지 않고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런데 그 편안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는 오래 매달렸다가 지친 경험을 하고 나면 안다. 차갑게 대하는 사람한테 매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잃는다.
그 사람한테 맞추다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그 사람이 싫어할 것 같은 말은 하지 않게 되고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 내 하루가 달라진다. 이미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작아진 것이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관계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어서 밖에서 보면 분명히 보이는 것들이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는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다거나 이 관계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들을 때 처음에는 그 말이 틀렸다고 느낀다.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을 너희는 모른다. 나한테는 다르게 대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주변에서 같은 말을 여러 사람이 한다면 한 번쯤은 진지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 내가 안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밖에서는 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차갑게 대하는 사람을 바꾸려는 노력은 대부분 실패한다. 내가 더 잘하면 달라질 거라는 믿음, 내가 더 맞춰주면 마음을 열 거라는 기대, 이 믿음과 기대가 관계를 붙잡게 만든다. 그런데 사람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지 않는다. 특히 그 사람이 바뀌려는 의지가 없다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내 노력이 그 사람한테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사람의 차가운 태도를 유지하게 만드는 환경이 된다. 한 여자의 이야기를 더 해보자. 그녀는 몇 년간 같은 패턴을 반복했다. 만나는 남자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차갑게 변하는 사람들만 만났다. 그녀는 그게 자신의 운이 나쁘다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친한 친구가 조용히 말했다.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닐까 하고 그 말이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다. 잘해주는 사람들은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끌리지 않았다. 차갑게 대하는 사람한테만 이상하게 더 끌렸다. 그 패턴을 인식하고 나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연애 방식을 들여다봤다. 왜 차갑게 대하는 사람한테 끌리는지를 천천히 이해해갔다. 그 이해가 생기면서 선택이 조금씩 달라졌다. 차갑게 대하는 사람한테 매달렸던 경험을 후회만 할 필요는 없다. 그 경험이 내가 어떤 패턴 안에 있었는지를 보여줬고, 내 안에 어떤 욕구가 있었는지를 드러내줬고, 관계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해줬다. 그 알미 다음 선택을 바꾼다. 지금 차갑게 대하는 누군가한테 매달리고 있다면 한 가지만 물어봐라. 이 관계에서 나는 편안한가? 만나고 나서 기운이 오르는가 내려가는가? 이 사람 앞에서 나다울 수 있는가? 그 답이 솔직하게 나온다면 그게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줄 것이다. 차갑게 대하는 사람이 언젠가 달라질 거라는 기대보다 지금 이 순간 나를 소진시키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